저희가 reinforce 알고리즘을 탑재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클래스를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policy NN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뉴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모양을 결정짓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런 메소드를 가진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reinforce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더미 에이전트로 만들었을 때 더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 더미랑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에이전트인데 이제 이름이 reinforce라는 거죠. reinforce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 클래스 policy NN이라고 저 우측에 있는 클래스 reinforce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인 펑션을 만들 건데, 메인 펑션은 에이전트와 환경을 왔다 갔다 하는 요 흐름을 담당하는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policy NN이랑 reinforce가 하겠고요. 그리고 저 화살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inforce라는 에이전트가 저 확률 분포를 결정짓는 거, 저 확률 분포로부터 A라는 액션을 샘플링하는 거, 그리고 그로부터 저 로그 확률 분포, 로짓이라고 하는 저 로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까지 다 메소드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의 흐름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카트폴이라는 환경에서 reinforce 알고리즘 적용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그래서 먼저 요 환경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기존의 그 더미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상태와 그리고 액션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환경을 이렇게 준비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크게 다른 점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클래스인 이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를 한번 보자고요.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를 보면 일단은 얘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NN 모듈을 일단 그 부모 클래스로서 얘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상속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 클래스의 초기화 부분에는 전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을 설계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생성자 부분, 이 init 부분에는 먼저 우리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를 먼저 얘에 관련된 이닛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뉴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얘의 또 이 N은 자체에도 뭔가 이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 이 초기화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하나 쌓을 거라는 거죠. 레이어를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 레이어가 될 거고, 두 번째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는 어떤 아웃풋 레이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1층짜리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은닉층이 하나인, 그죠? 은닉층이 하나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뉴런의 개수,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것들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orward 메소드를 만들 건데요. forward 메소드는 말 그대로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아웃풋 y 햇을 내주는 그러한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저 생성자 부분에서 만들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코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시퀀셜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셜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레이어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 인풋 레이어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쌓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쌓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rward 메소드 부분은 모델이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어주면은 아웃풋이 나와서 아웃풋이 반환되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메소드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forward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토치의 저 NN이라는 모듈을 활용하면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reinforce 클래스입니다. 자, reinforce 클래스도 지난번에 더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먼저 초기화 부분에, 그죠? 이 생성자 부분에 뭘 초기화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있었던 게 요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 0부터 스테이트 종결 t까지, 막 대문자 t까지 계속 움직여가면서 내가 위어드를 계속 순시적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위어드들을 저장하는 그 저장소인 위어드 얼이라는 리스트를 먼저 빈 리스트로 초기화를 할 거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뭘 이번에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을 거냐면 로그 확률 분포 값을 또 누적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로그 확률 분포도 그 미분을 구할 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그 평균 리턴에 대한 미분을 구할 때 필요했었잖아요. 우리가 유도했던 그 식에 따라서는. 그래서 걔를 계속 누적해서 더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뭐랑 곱해져서 그 각 순시적인 각 타임스텝 t에서의 리턴이랑 로그 확률 분포의 미분값이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걔를 누적해서 더한 것이 결국에는 미분값이 됐었잖아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그래서 걔네들을 누적해서 나중에 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 확률 분포를 또 계속 기록할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액션을 취하면서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그리고 그 리턴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다음과 같이 0.99로 여기서 픽스를 했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정해야 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최적화 알고리즘을 아담을 사용했고, 학습률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을 사용했고, 요 엡실론은 그냥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위해서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학습률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메모리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리셋 메모리는 뭘 할 거냐면 뭐 기존의 더미 에이전트와 마찬가지로 리워드 얼이라는 것과 로그 확률 분포 값들을 다 기록했던 거를 각 에피소드가 끝나면은 다 빈 리스트로 리셋을 하는 거, 초기화를 하는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온 팔러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샘플 액션인데, 샘플 액션이 그때는 간단했어요. 더미 에이전트가 돼요. 왜냐면 걔는 바보였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50대 확률로 그걸 구했죠. 그 액션을 그냥 첫 번째 그 왼쪽으로 미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미냐 그 액션을 구했었는데, 요번에는 다르죠. 왜냐면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 A를 취할 확률을 살펴보고, 그 확률대로 우리가 에이전트 액션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테이트가 딱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스테이트가 딱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걔를 먼저 우리가 파이토치 텐서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 텐서화를 시키는 그 텐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스테이트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나온 그 아웃풋을 바탕으로 이거 확률 분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확률 분포를 얻어내야지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뽑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는 뭐만 얘가 운반할 수 있다고 했죠? 텐서에다가 값을 약간 넣는 느낌? 캡슐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텐서라는 캡슐을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스테이트 텐서로 바꿔주고, 이 스테이트 텐서를 어디다가 넣어요?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얻어내요. 그리고 그 아웃풋이 결국에 뭐랑 같다? 요 로그 파이 a 그리고 기분 s의 로그 확률 분포 또는 로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지스로 아무도 활용할 거다. 즉 마치 저희가 그 이산 행동 공간에서 연습을 했던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을 그대로 한다고 보면 돼요. 알고리즘 2.2였나요? 거기를 따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얻었어요. 얘들을 얻었으면 얘로부터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이제 얘들을 구했잖아요. 다음 스텝으로 얘들, 그죠? 첫 번째 액션에 대한 확률, 그리고 두 번째 액션에 대한 확률, 얘들을 구했죠.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실제로는 수식적으로는 정확히는 이 엑스포넨셜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인 카테고리컬이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확률 분포를 결정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확률 분포가 이제 PD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PD에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뭘 꺼낼 수 있어요? 액션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액션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은 그만큼 빈번하게 그 확률이 나올 확률이 선택이 되겠고 확률이 낮은 액션 같은 경우는 그만큼 나올 확률이 적겠죠. 뽑힐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를 쭉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 reinforce라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하나를 결정지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나중에 이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을 하기에 앞서서 액션을 먼저 스텝 7로 잠깐 넘어가면은 이 액션이 아직 텐서잖아요. 지금 아직 텐서란 말이에요. 이 텐서를 다시 일반 수의 데이터, 일반 숫자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넘파이 데이터형도 괜찮아요. 아니면 일반 데이터형도 괜찮을 것 같고, 일반 뭐 인티저라든가, 일반 뭐 실수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넘파이 형태의 숫자 값으로 형태를 바꿔줬어요. 텐서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액션을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하는 부분, 반환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내가 뭘 할 거냐면 요 액션으로부터 제가 로그 확률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그죠? 로그 확률. 만약에 A0이 선택됐었다면은 요 로그 확률 값을 제가 줄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액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미는 액션이 선택이 되었다 하면은 로그 파이 A1 요거를 계산해서 제가 여기다가 로그 프로바블 all에다가 제가 기록을 할 거예요. 여기다 추가를 할 거라는 저 빈 리스트에 대해서 추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샘플 액션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션 하나 뽑는 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반환하는 것을 마무리를 해가지고 메소드를 완성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얘는 이제 더미 에이전트에서는 없었던 거죠. 바보 에이전트에 없었던 새로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진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면으로? 오브젝티브 펑션 맥시마이즈하는, 그러니까 평균 리턴을 좋아지게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미분값이었죠. 미분값. 그렇죠? 이 미분값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분값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expectation 그리고 다 더해서 RT에다가 곱하기 미분을 취한 거, 미분을 취한 거? 로그 확률 분포를, 그죠? 로그 확률 분포를 미분을 취한 거, 그죠? 요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얘를 expectation을 다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안 쓰고 한 번의 트레젝토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값을 누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 자체가 누적이잖아요.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다 누적을 해서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이제 미분으로 그레디언트 경사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어떤 뭐 학습률을 에타라고 했을 때 또는 알파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요거를 곱해주는 걸로, 그죠? 요거에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요거에, 그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또 이어서 요 부분까지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전파를 할 겁니다. 역전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경사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그레디언트는 위에 스텝에서 이미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GD만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 또는 미분값들을 리셋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셋을 해줘서 다 클린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요 백워더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텝을 통해서 GD를 할 수 있는 거죠. GD. 그렇죠?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와 여기에서 구하는 추가적인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그죠? 요그 그레디언트와 요 그레디언트는 바탕으로 우리가 백워드 그러니까 백 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다. 역전파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코드를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하면 되겠고, 이런 최종적으로 이제 메인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메인 펑션.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의 포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각 에피소드에 대한 포문. 그죠? 그리고 각 에피소드마다 이러한 타임 스텝 0부터 최종 t까지 돈다는 의미의 내부 포문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포문이 있네요. 바로 이 밖에 있는 시드에 대한 포문이 되겠습니다. 얘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몬테칼로 방식으로 지금 경사를 구하는 건데, 그렇죠? 실제 경사의 원본식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트래젝토리를 다 해보고 그때 저 대괄호 안에 있는 저 누적값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죠? 누적값들이 또 각 트래젝토리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누적값들을 또 다시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또 시행 횟수에 대해서 나눠주면 그게 평균값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한.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하얀색 선처럼 저렇게 됨을 우리가 보면 좋은데, 우리는 요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에서는 모든 트래젝토리에서 하는 거는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트래젝토리에 대한 저 누적값만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분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각 트래젝토리, 각 시행할 때마다 저 베리언스가 엄청난다는, 편차가 엄청난다는, 성능에 대한 편차가 엄청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에피소드도 이제 시작점이 다르니까 각 시드마다 시작점을 정해놓고, 각 시드마다 시작점을 고정해놓고 각 시작점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시작점, 그리고 또 다른 시작점에서의 성능, 또 다른 시작점에서 성능, 각자 이 시작점이라는 것은 먼저 카트폴에서 이런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고든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요번에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작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작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고려한 채로 여러 개의 시작 포인트에서부터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시작한 그 성능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성능이 타워 1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성능이 타워 2,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타워 3, 여기서부터 시작한 트래젝토리가 타워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드에 대해서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과연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시작 위치에 따라 또는 시드에 따라, 랜덤 시드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어느 정도나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평균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 그래프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드를 발생시키는 공간을 추가를 했어요. 공간이란다. 그 포문을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드마다 에이전트를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마다 이제 환경을 리셋을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스타팅 포인트, 각 시드마다 동일한 시드라면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리셋 메모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리워드라든가 아니면 로그 확률 분포의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리셋을 하고 이제 에피소드를 진행을 하는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죠? 스테이트 0부터 종결 스테이트 t까지. 그때 에이전트와 이 환경과의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리워드들을 막 이제 얻어내는 그 과정을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요. 그리고 그때 얻어낸 순시적인 리워드들을 다 요 리워드 all이라는 리스트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자, 끝났어.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까 더미 에이전트에서는 그대로 끝났죠. 근데 지금 이 reinforce에서는 우리가 이 팔러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렇죠? 메소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해요. 요 반복하는 게 최종적인 알고리즘의 메인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아까와 더미와는 다르죠. 아까 더미에서의 결과 살짝 볼까요? 더미에서는 이랬어요. 그죠? 아무리 얘를 해도 끝까지 어떻게 됐었어요? 그냥 뭐 20번 하면은 그냥 계속 꼬꾸라지는 약간 그런 성능이었죠. 그런데 지금 reinforce 알고리즘 적용하니까 리워드가 에피소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도와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거의 257번까지 얘가 버틴다는 거죠. 257회수까지 버티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저렇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저러니까 평균이 아닐 때 그냥 순시적으로는 거의 500이라는 여기는 500이 되면 끝이거든요. 이 환경에서는 500이란 500번에 500 타임 스텝 동안 얘가 안 쓰러지고 버티면은 그게 이제 성공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500일 수도 있고 한때는 빵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평균이 최종 257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긴 하네요. 평균적인 그 리워드가. 물론 중간중간에는 약간 들쭉날쭉할 수는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실제로 성능을 한번 뽑아볼 수도 있는데 성능 보기 전에 한번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reinforce를 적용한 그런 함수 그런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펜 그 카트폴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게 reinforce에 관련된 클래스 쭉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펑션 이렇게 쭉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메인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성능을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고요. 토치를 이용해서 그죠? 토치 가상 환경을 선택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 게임 창이 쫙 뜹니다. 지금 초반에는 그냥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더미 에이전트와 크게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냥 쉽게 그냥 쓰러지죠. 지금 성능만 봐도 18, 26 요 정도. 그러니까 18번 타임 스텝 나는 26번 타임 스텝마다 계속 쓰러진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얘가 계속 보면 지금 45로 뛰었네요. 그죠? 평균 리턴이 지금 45 정도로 뛰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점점 조금 버티는 그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점점 얘가 학습을 하는 거죠. reinforce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항상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능이 나빠지기도 해요, 중간에. 근데 한번 또 살짝 시간을 들여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얘가 변하는지. 다시 좀 올랐네요. 한 46 정도로 버틸 수 있을 만큼 얘가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반보다는 조금 그래도 버티는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게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볼 수가 지금은 꽤 많이 늘었다. 그죠? 지금 꽤 많이 늘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초반하고는 확실히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49 여전히 49긴 한데 다음 10번의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의 결과를 좀 한번 또 살펴보자. 지금 좀 많이 들었다. 56까지 뛰었어요. 그죠? 56까지 지금 평균 리턴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리턴은 버티는 타임 스텝의 개수랑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버틸 때마다 1이라는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곧 끊을 거긴 한데 점점 그죠? 58 계속 뜨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성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최종 막 250초까지 버티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카트가 된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초반보다는 진짜 완전히 좋아졌죠. 그죠? 완전히 많이 버텨요. 그죠? 봐봐요. 완전히 많이 버티죠. 진짜 오래 버티죠. 버티다가 약간 벗어나는 게 지금 문제긴 한데. 그죠? 67까지 올라갔다. 그죠? 많이 버티네요. 이거 많이 버틴다. 실패. 또 많이 버티는데 결국에는 요 관성을 이기기가 진짜 힘든가 봐요. 그죠? 제가 한번 저렇게 여기서 버티려다가 이제 말았고 왔다 갔다 버틸 수 있나? 근데 버티지 못했네요.
그죠? 한 번만 더 보고 끝날까요? 여기 하나만 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75까지 70 평균적으로 75 타임 스텝까지 얘가 버틴 정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럽트를 할게요. 인터럽트를 할게요. 인터럽트를 하고 클리어하고 리스타트. 그래서 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에러 냈네. 얘가 그래서 environment close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좀 힘들어요. force quit, 그죠? 그래서 이렇게 껐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눈으로 저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저게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코멘트를 해주고 이게 넌을 해주면 되죠. 넌을 해줘가지고 하면은 오로지 시각화를 안 하고 그냥 러닝만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거랍니다. 메인 부분을 볼게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드 1 600까지 쭉 돌고 아마 성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쭉 확인했고 그 다음 시드로 넘어갔겠죠. 600번까지 다 차게 되면은 245, 249까지. 그 다음 얘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이제 또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점에서 에이전트가 완전히 초기화가 되고, 그죠? 새로운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시드를, 그죠? 각 시드를. 어쨌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능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워 1, 타워 2, 그러니까 트래젝토리 타워 2, 트래젝토리 세 번째 거, 그리고 얘가 타워 4, 얘가 타워 5라고 보면 되겠죠. 각각 서로 다른 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냐, 어때요? 굉장히 각각의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성능을 보니까 완전히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하고 빨간색도 보면은 언제는 빨간색이 뭐 400에서 500 에피소드 동안 성능이 되게 안 좋았다가 600 에피소드에 가면서 좋아졌다가 또 600 에피소드에 마찬가지가 되니까 또 빨간색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또 안 좋아지는 구역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 reinforce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트래젝토리에서 경험한 그 누적된 값을 미분값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 정확한 미분값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얘를 약간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균값을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편차가 많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성능의 편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얘를 무빙 에버리지를 해봤어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 그죠? 너무 보기 좀 힘드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한 50 에피소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윈도우 동안의 성능이 얘고요. 요 50 에피소드의 성능이 얘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요 50개의 에피소드의 성능이 요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 50개의 데이터, 이 성능 수치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가지고 쭉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우리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600 에피소드가 가면서 어떤 시드가 됐든 어떤 트래젝토리든 다 600 충분한 에피소드를 거치면 성능이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그렇게 평균적으로 성능이 거의 500에 만점에 가깝도록 그렇게 reinforcement 러닝이 진행이 된다,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방금 보여드린 걔네들 있죠. 아까 보여드린 그 들쭉날쭉 서로 다른 시드에 대해서 평균을 내본 거예요. 서로 다른 시드의 성능들을 평균을 낸 게 이제 저 빨간색 선이고요. 저 잘 보이는 빨간색 선이고, 저 연한 분홍색은 표준 편차를 보여줘. 또는 분산. 그죠? 그래서 평균을 기점으로 각 시드마다 또는 각 트래젝토리마다 얼마만큼의 서로 간의 편차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편차가 꽤 크죠. 그죠? 편차가 꽤 크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하다.
불안정. 평균 관점에서는 성능이 좋은 편이지만 좀 약간 편차가 내가 어떤 스테이트부터 시작하자, 어떤 막대의 위치로부터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성능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단원에서는 이 reinforce, 팔러시를 배우는, 정책 함수를 배우는, 즉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액션을 취하는 확률인 그 확률 분포를 배우는 reinforce라는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 그리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구현까지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2단원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 손수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저 실제로 파이게임이라는 창까지 뛰어가면서 어떻게 카트폴이 점점 진화를 하는지, 좋은 쪽으로 진화를 하는지 살펴보시면은 아주 큰 경험, 아주 큰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